안녕하세요, 아치즈입니다. 2019년 증시 2018년보다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 지금 기사라든가 아니면 언론 분위기로 보면 2019년 증시는 금융위기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문제나 아니면 미국 증시의 고점 논란,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 체력에 대한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고점 논란과 대출 문제, 자영업 포화와 이익 감소, 베이비 부머의 은퇴라든가 고용 문제 등의 주요 이슈인데 올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직 이렇다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 유명 투자자 중 한 명인 짐 로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고 201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곧 온다. JP 모건이라는 굴지의 투자은행에서 이러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경제에 대한 위기론과 안 좋은 점들이 집중 부각되고 있고 증시 자체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은 이제 찾아볼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반대로 조금이라도 이제 내년도에 증시가 올해보다 나아질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기저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증시 실적과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은 대부분 많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나 아니면 전기 대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구조조정 효과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 행사가 사라지면은 이제 살아남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적자가 나거나 향후 사업 실적 불투명 등으로 인해서 사업 부분을 정리를 한다든가 인원을 감소한다든가 아니면 인력 재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업이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적응 부분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그 주요 회사 근처 한 끼 식사, 점심 같은 경우가 구내 식당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2017년도에는 한 끼에 보통 한 6,000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2018년에는 이제 근처 식당들을 돌아보면은 평균 한 8,000원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올 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일반 소비자도 어느 정도 가격에 적응한 듯 싶어가지고 추가적인 가격 인상 요인들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경우도 1, 2년 전만 해도 3,000원에서 3,500원 제품이 이제 주력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가격이 4,000원 이상으로 오르는 상황입니다. 3,000원대 도시락을 찾기 힘들어질 정도로 좀 많이 가격이 인상이 됐고요. 가격 인상 요인들이 제품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6년, 17년도에 편의점 최고 히트 상품 중 하나가 해자 도시락이라고 3,000원대 초반, 중반에 이제 도시락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이 해자 도시락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편의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외에 해자 도시락에 이제 대응하는 해리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사라졌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가격이라든가 상품 구성 자체가 가성비 마케팅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싶어서 이렇게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생활 물가가 많이 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 하락 추세가 얼마 전부터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유가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오르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돼서 지금쯤 두바이유가 90달러에서 100달러 선까지 갔다면 상당히 골치가 아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비용 증가는 물론 시중 휘발유 가격 자체도 늘어서 유통 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공급 가격 인상 요인들이 있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배를 할 때 등유를 떼가지고 이제 채소를 키우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가격 인상됐을 경우에는 이제 생활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달에 증시가 폭락하면서 유가도 나름 이제 많이 빠졌는데 현재처럼 유가가 50달러에서 60달러 선을 좀 이제 유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경기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또 정책 추진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렇다 할 정부 정책 효과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내수 경제가 좋지 않았음에도 실효적인 정책이 뭐가 있었나 찾기 힘든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내년도는 정권의 이제 집권 3년 차로서 내각 구성 문제도 없고 어느 정도 지지율도 남아있는 시점이라 가지고 이 시기에 대선 때 이제 주요 공약 자체를 실행 못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라든가 집행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정권들을 살펴봐도 집권 2년차에서 3년차 넘어가는 동안에 이제 주요 정책 사항들을 이제 많이 추진했던 이제 전례들이 있는데
뭐 이번 정권의 이제 주요 정책 사항인 뭐 남북 경협이라든가 뭐 대대적 경협이 뭐 어렵다면 최소한 이제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뭐 개성공단 2천만 평이라든가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내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2020년 4월 총선을 의식한 건지는 몰라도 이미 그 전서부터 시행하기로 합의가 됐었던 주요 정책 사업들이 대부분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뭐 GTX 착공이라든가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야당의 반대가 있을 만한 요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내년으로 전부 다 그 착공이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에 시행하면 상대적으로 내수 경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동남권 신공항이라든가 김해공항 확장, 이러한 부분도 지금 계속 이제 정책이 보류되고 있는데 시행이 된다면은 해당 지역의 경기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 이벤트인 선거라든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홀수의 증시가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선거 같은 경우가 모두 짝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정치나 스포츠 이슈에 상대적으로 이제 증시라든가 경제 부분에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점을 볼 때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도 있었던 증권사의 증시 전망 예측치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증권사에서는 이런 자료를 만드는 부서가 그래도 이제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닐까 싶은데 통계적 예측 효과는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예측치 결과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전체의 40%가량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치가 크게 차이가 나서 저점은 마이너스 16.2%, 그리고 고점은 11.2%, 이렇게 뭐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9년 전망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지 않았나. 전망치보다 좋아지면 뭐 기저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예측치에서 좀 흥미로운 사실 두 가지는, 그래도 저점을 맞출 확률가 고점 예측치보다 좀 높다라는 점. 저점 예측치가 아주 틀린 경우에는 다음에는 저점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지수가 증권사 예측치보다 저점이 좀 높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 올해는 또 저점 예측치가 상당히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엔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을 꾸준히 예측해서 계속 맞추는 시장 전문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잘 설명해주는 전문가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변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만약에 잘 맞출 수 있다면 남들에게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투자에 집중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증시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부분들을 뭐 정리해 보았는데, 역시 미래의 일이라 다른 변수로 인해 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가능성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고 실제 발생하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시장에 대응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증시가 너무 안 좋았고, 지금도 증시에 나오는 언론이라든가 기사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거고, 이 사실들은 어느 정도 다 팩트죠. 현재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발표된 기사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이제 논리적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반대적인 의견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긍정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 자체도 잘 생각을 해서 증시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